시술 이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탈색 2번에서 금발로 뺐다가 그 이후에 염색을 2번 했어요. 탈색 전에는 뭐 매직 같은 거 안 하셨고요? 탈색 전에는 매직을 항상 해왔어요. 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매직은 몇 개월 주기? 7, 8개월에 한 번씩. 7, 8개월 주기면은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는 여기 뿌리 제외하고 매직 3회, 탈색 2번, 염색 2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탈색이 2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추측상으로는 3번인 듯 하고요. 매직은 확실하게 3회, 그리고 염색은 2회가 진행된 원래 곱슬이 심한 모발의 고객님이신데 시술 전 영상을 보시면 모발이 그렇게 심하게 손상되어 보이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요즘에는 매직기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랩 스트레이트너를 이용해서 살롱 방문 전에 모발을 펴고 정리한 상태로 방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리면서 피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깜고 나왔을 때는 진짜 심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오면 심하다는 게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델분께서는 분명 상담하시면서 샴푸하고 나오면 모발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의 모델분은 디자이너 선생님은 아니시고 우연치 않게 헤어광장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고 시술을 진행받고 싶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시술 신청하신 분인데요. 용기를 내서 찾아와 주신 만큼 최대한 모발을 깨끗하게 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결과를 먼저 보고 시술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신청이나 상담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댓글로는 받고 있지 않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손상 모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PPT를 뿌리고 건조시킨 다음 시술을 진행하면 되지만 이렇게 모발이 극단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PPT를 뿌리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모발 정리정돈입니다. PPT가 생각보다 끈적임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지 마시고 영상에서처럼 모발이 늘어나지 않게 살살 빗질하면서 정리를 하며 PPT를 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산성펌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엉킴이나 끈적임 때문에 도포 속도가 밑도 끝도 없이 늘어지면서 아직 왼쪽의 펌제는 도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펌제를 바른 오른쪽은 연화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마른 모발에 PPT를 사용할 때는 PPT를 적용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모발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PPT 도포가 오래 걸리는 게 연화제를 바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무조건 더 낫겠죠? 전체적인 PPT 도포와 모발 정리가 완료되었으면 모발 상태에 따라 이렇게 모발의 수분을 날려주어서 PPT를 모발에 농축시켜주는 과정을 진행해주세요. 손상에 따라서 1에서 3회 정도 반복을 진행하는데 저는 한번 뿌리고 말리고 다시 한번 뿌려서 눅눅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연화제를 도포하였습니다. 건조는 이 정도 상태까지만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PPT의 수분이 날아가서 눅눅하고 끈적해진 상태예요. 모델분의 모발이 손상도도 손상도지만 타고난 곱슬이 굉장히 억세다 보니까 젖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들고 일어났는데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모질을 만나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술 제품은 JMW의 알비온 산성 펌제예요. 알비온의 가장 큰 특징은 시오글리콜산 같은 강한 환원제가 아니라 시스테아민 같은 화장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극손상모용 펌제가 아니라 펌 보조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요즘은 치오가 안 들어있는 펌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펌제 뒷면을 보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알비온 산성 펌제의 사용법은 이렇게 입구가 뾰족한 공병에 담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극손상모용 제품이다 보니까 도포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물 같은 로션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병에 담아서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많은 분들이 탈색모나 극손상모 대상으로 시술을 진행할 때 과연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포는 다급하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연화는 마치 모자란 듯이 짧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술에 기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날은 시술이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시술이 영 만족스럽지 않은 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알비온을 쓰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알비온을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 이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연화를 너무 짧게만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약 5에서 7분 정도면 사실 대부분의 연화가 완료되지만 오래 내비둔다고 과연화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짧게만 보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시술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인터뷰에서 언급되었지만 지금의 모델 시술 이력은 탈색 3회, 매직 3회, 염색 2회, 그리고 매일매일 에어랩으로 드라이를 진행하면서 손상이 된 모발인데 그런 모발에 펌제를 도포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속의 저 손놀림이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죠? 마치 모발 클리닝을 진행하는 것처럼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후 영상은 제가 얼마나 느긋하게 탈색모에 펌제를 바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고객님의 잘못된 헤어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사용법을 제가 교정해주면서 일장연설하는 장면입니다. 펌제를 얼마나 여유롭게 바르는지 참고 영상으로 짧게 넣어보았어요. 참고로 오늘 모델은 포론스탑 주변으로 모발 연장을 진행한 상태라 연장 시술이 된 모발을 살리고 유지하면서 매직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탑 주변과 연장 시술 위치의 라운드 라인은 펌제를 바르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오랫동안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트리트먼트 바르고서 머리카락이 흡수시킨다고 미용사들이 이렇게 설명해줘요. 네. 그래서 핸드폰 보고 헤어 캡 쓰고 샤워하면서 샤워가 한 10분 해. 그러면은
파마를 했건 매직을 했건 뭐 염색을 했건 그 금방 빠져요. 아 진짜요? 네, 그냥 트리트먼트는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되 네. 그냥 최대한 빨리 헹굴 것. 아 린스처럼 그냥 바로 네, 린스처럼. 바로 네. 해볼게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저 진짜 전기 캔버스 쓰고 갔어요. 그거 다 생겨. 아 진짜요? 네. 도포가 완료된 이후 연화 체크를 위해 로드를 감아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손상 모발은 연화 체크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축축 늘어지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화 체크용 로드를 감아보았습니다. 탈색이 적당히 1에서 2회 정도만 진행된 말 그대로 적당한 수준의 극손상 모발이라면 로드를 이용한 연화 체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같이 극단적인 모발 손상도를 가진 고객님은 모피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감아보는 연화 체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내비두어도 이렇게 축 늘어지거든요. 이럴 땐 알비언이 과연화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냥 오래 방치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연화 체크가 사실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 12에서 13분 정도를 방치하고 그냥 헹궈낸 후 매직을 진행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산열 클리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클리닉 복구 매직 같은 시술을 진행하지 않은 모발을 한정으로만 이렇게 오래 방치 봐도 된다는 거지, 클리닉 매직을 진행한 모발에 이렇게 오래 방치를 보면 정말로 큰일 나니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연화 이후의 매직 전 모발 상태입니다. 산성 펌제는 일반 알칼리 펌제와 달리 연화가 끝나고 나서도 모발에 숨이 전혀 죽지 않고 그냥 평소에 머리를 샴푸하고 건져온 모습과 100% 동일하기 때문에 산성 펌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연화가 된 거 맞아?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머리를 감고 나와서 말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환원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술을 진행하시면 돼요. 시술을 진행하는 동안 매직기는 150도를 사용했고 섹션당 1.5cm를 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몇 도의 온도로 슬라이딩을 하냐는 질문인데요. 우선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낮은 온도를 써도 저는 140도 아래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보통 150도의 온도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수치상의 온도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 매직기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브랜드마다 온도가 정말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150도로 설정을 해도 지금 사용하는 시그니처 매직에 거의 160에서 170급의 온도가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이 매직기 머리 진짜 잘 펴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잘 펴지죠. 설정 온도는 150도인데 실제로는 170도로 모발을 펴고 있으니까 그게 안 펴지면 이상한 겁니다. 이게 평소에 건강한 머리에 스타일링을 하거나 적당한 손상모에 매직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구 매직 과정에서는 일이 정말 곤란해집니다. 만족도의 차이가 정말 심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또 반대로 어떤 제품은 150도로 설정을 했었으면 섹션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120도나 130도 수준으로 매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품은 온도가 좀 낮으니까 높여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온도 자체가 낮은 게 아니에요. 온도 복원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직기의 온도는 150도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차가운 머리카락에 닿으면 머리카락의 온도 때문에 열판의 온도가 20에서 30도씩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매직기가 캐치해서 다시 온도를 150도로 올려줘야 되는데 매직기 자체가 그걸 잘 못하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쭉날쭉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들쭉날쭉하니까 어떤 섹션은 잘 나오고 어떤 섹션은 잘 안 나와요. 이런 매직기로 복구 매직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분명히 매직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부스스하고 뭔가 만족도가 시원스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온도가 실제 표기 온도보다 높은 매직기도 안 좋지만 이건 그냥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적응하면 쓸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도 복원력이 떨어진 매직기는 정말로 피해야 돼요. 이건 정말 쥐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롱에서 일반적인 매직을 한다거나 적당한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매직기나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구 매직을 진행하는 살롱에서 제대로 해야겠다 싶으시면 부디 매직기는 아끼지 마시고 괜찮은 제품을 사용하길 추천드려요. 매직기를 고르는 요령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 복원력이고, 두 번째는 열판의 길이인데요. 열판의 길이가 1cm 늘어날 때마다 시술 피로도는 20%씩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열판의 길이가 너무 기형적으로 긴 제품을 쓰면 오히려 불편하겠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매직기의 열판이 보통 집게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가 나올 텐데 그것보다 2cm 정도 더 긴 매직기를 사용하시면 정말로 편안하게 매직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매직기를 선택하시면 아마 평소에 매직이 끝났을 때보다 체력이 정말로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물론 시그니처 매직을 사용해 주시면 저야 제일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매직기를 고르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중화 과정입니다. 중화는 과수 중화제 액상 타입을 이용했어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중화라는 과정 자체도 모발에 데미지를 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극손상 모발 대상으로 시술해서 가장 좋은 중화제는 크림 타입도 액상 타입도 아니고 무조건 내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중화제예요. 저 또한 중화를 가장
가장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핀셋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화제는 머리카락에 닿는 그 즉시 머리카락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영상에서처럼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왼손은 웬만해선 중화제가 전혀 묻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과수중화를 7에서 10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중화제가 머리에 작용하는 시간이 이 정도 되겠거니 하고 아직 중화제를 뿌리지 않은 주변 섹션에 정화제가 붙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중화제가 머리카락에 작용해서 굳히는 시간은 몇 초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잡고 고정하는 왼손에 중화제가 묻으면 중간중간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영상입니다. 탈색 3회, 매직 3회, 염색 2회, 그리고 매일 에어랩을 진행하면서 모발에 극단적인 손상도를 갖게 된 곱슬 모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술이 잘 나온 것 같지만 화면을 돌려서 오른쪽을 보면 에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면서 상한 부분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면 다른 부분은 다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발 끝부분 2cm에서부터 3cm 정도는 매직 과정에서 너무 가볍고 텅 비어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오늘의 시술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오늘의 시술은 JMW 시그니처 매직과 아쿠아필 알비온 산성 펌제를 이용한 볶음 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